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투표는 5일, 6일입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냥 내일 모레 사전투표한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로 코앞에 왔다. 전국적인 판세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여론조사도 쏟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오차 범위가 지금 지역구별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가 워낙 크거든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4%입니다. 왜냐하면 샘플을 500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500명에 플러스 마이너스 4하면 8%포인트 정도는 과학적으로는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 8% 정도 차이는 뒤집어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차례 여론조사 뭐 믿느냐 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믿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그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한 게 정당별 판세 분석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당별 판세 분석. 자, 그런데 정당별 판세 분석을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조금씩 백중세가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게 왜 그럴까?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5일 전이죠. 3월 26일에 처음으로 판세 분석이 나왔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역구가 80곳 초중반, 민주당에서는 110곳 우세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럼 한 30개 정도의 차이가 나죠. 지역구에서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일 뒤, 그러니까 총선 11일 전, 지금으로부터 사흘 전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뉴스원이 각 당 관계자들한테 통화한 판세 분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국민의힘 80 내지 90석, 민주당 110곳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알파만 붙었고 나흘 동안에 국민의힘은 범위가 좀 80 내지 90으로 조금 늘어났다. 범위가. 그러니까 90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국민의힘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이제 이건 비례대표까지 포함시켜서입니다. 100석은 넘고 전체 의석수 기준으로 110석은 돼야 한다. 이렇게 이걸 역산하면 지역구는 80 내지 90석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민주당 관계자 설명은 현재 상황은 매우 살얼음이다. 백중지세다. 이건 뭐 엄살로 보이고 매일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역구를 110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이날 연합뉴스가 얘기한 걸 보면 국민의힘은 74에서 82곳, 민주당은 110곳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서 국민의힘은 조금 이렇게 좀 엄살이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때 보면 연합뉴스 보도에 경합지역이 국민의힘은 50곳, 민주당은 60여 곳 이렇게 분류를 해놨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8일 전이죠. 8일 전에 보면, 자, 민주당에서 1차 판세 분석을 했을 때 50 내지 70개 지역이 백중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면 백중세가 조금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백중세가 늘어났다. 왜 그럴까? 지금 양당에서 똑같이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수도권과 낙동강 벨트 중심에 백중세가 조금 늘어나는 추세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민주당 후보들의 논란으로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도 뭐 일부 부동산 투기나 뭐 이런 논란이 있지만 그건 즉각 해명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서울 동작갑의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 뭐 재산이 하루 사이에 6억인가 7억인가 늘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공시지가로 했다가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시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바로바로 해명이 되는데 됨에도 되지만, 그러나 민주당의 경우엔 바로바로 해명이 안 되고 오히려 해명이 더 꼬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공정, 특히 청년층이 움직인다.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것들에 동의를 해서 결국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후보가 크게 밀리던 지역에서 조금 따라붙은 지역이 적어도 한 5 내지 10개 정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백중세가 날짜가 지나면서 총선이 다가오면서 백중세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 딸 사업자 대출 문제, 불법적인 사기 대출 의혹, 뭐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성을 공용훈 후보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했던 문제. 이게 결국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아빠 찬스 논란. 뭐 이런 게 되는 거고. 김준혁 경기 수원정.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뭐 위안부와 뭐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 뭐 얘기를 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또 김환란 초대 이화여대 총장이 당시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군정 당시에 미군 장교들에게 성상납을 하도록 했다라는 근거 없는 얘기를 또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아니 도대체 이런 후보가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되겠느냐 하는 수도권 또는 뭐 낙동강 벨트 같은 이런 지역의 그 유권자들을 민주당으로부터 등 돌리게 만드는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중에 이제 양문석 이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현장 감사를 어제부터 하고 있죠. 아마 그 사람들이 뭐 한 일주일 정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언론 보도가 반드시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와서 이미 그 사업자 대출 그 자체가 작업 대출이고 그 다음에 사업자 대출을 한 이후에 한 3개월쯤 뒤에 그 물품을 뭐 한 5억 원어치 정도 샀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 양문석 후보 본인이 해명에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걸 사실상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빚 갚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5억 원대 물품 구입은 거짓말이죠. 뭐 이런 부분은 아마 적어도 오늘 내일 정도면 바로 언론 보도로 나타나지 않을까. 현장 기자들의 분발을 제가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나오면 꼭 공식 발표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여론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고 아마 그 상황이 되면 양문석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수도권에 있는 다른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도 떨어뜨리는 데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이 새마을금고 중앙회 현장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양문석 후보의 그 허위, 사기 뭐 이런 부분 아마 굉장히 주목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현재 진행형인 이슈죠. 공용훈 후보 오늘 이준석 경쟁자인 이준석 후보가 이런 얘기까지 했더군요. 아들만 문제가 아니고 딸도 성수동에 22억 원대 집이 있다. 이걸 공용훈 후보가 그거는 대출 끼고 갭 투자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아니 그 얘기 뭐 맞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것도 아니 그러면 아들 딸 다 성수동에다가 그렇게 수십억짜리 집 사주고 뭐 증여하고 뭐 이랬다는 얘긴데 그냥 그렇게 사시지 왜 여기에 국회의원까지도 되려고 하느냐. 일반 유권자들 다수의 눈높이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참 난감한 문제이죠. 이게 뭐 위법한 거, 갭 투자했다고 위법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청년, 20, 30대 청년들의 공정 이슈를 건드릴 수는 있는 겁니다. 아니 그냥 그렇게 사시라니까요. 왜 국회의원까지 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게 일반적인 다수의 시각일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20, 30대한테 지지율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20, 30대의 공정 그 개념을 건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김준혁 후보의 이 막말, 이거 뭐 막말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이화여대가 있는 데가 바로 서울 서대문 갑입니다. 당연히 이용호 현역 의원 서대문 갑에 출마했죠. 이화여대가 있는 이 지역의 국민의힘 후보인 이용호 의원이 사퇴하라
이렇게 나왔고요. 다 위안부, 그러면 그 생각나는 이미 있죠? 이용수 할머니. 지금 96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다. 자격이 없다. 이러면서 또 사퇴 촉구를 한 이런 것들이 바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증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나온 좀 전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물론 여론조사 업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면 영등포 갑 지금까지 민주당 후보인 최현일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었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거든요. 모든 여론조사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KSOI의 여론조사를 보면 오차범위 내로 들어왔습니다. 최현일 후보가 44.7,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가 40.6. 이러면 오차범위 내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결국 김영주 후보가 상당히 치고 올라갔다.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젊은 층의 공정 이슈가 부각되는 것 아니냐. 뿐만 아니고 서울 동대문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장경태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 있던 곳입니다. 근데 이 지역도 오늘 나온 조사, 이건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데서 나온 건데 장경태 후보가 47.5, 김경진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44, 이것도 오차범위 내로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지역들에서도 결국 승패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결과들이 왜 나왔을까? 이것도 그러면 지금 분류하자면 백중세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세 지역에서 백중세가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8일 남겨놓고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는 역시 김준혁, 공영훈, 양문석 이 중에 이 세 개의 이슈가 굴러가면서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 민주당 후보들의 그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백중세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